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1월 9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이럴 때는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59쪽, 259페이지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해서 보죠.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는 자,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양도 가액이죠. 여기에서 무엇을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 경비.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 또는 요것을 양도 소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때 필요 경비는 자, 크게 세 가지. 취득할 때 당시 실제로 취득한 가액, 취득 가격에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간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면 필요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하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259조 양도가액 1 당해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실제로 거래한 가격, 실거래 가격이 바로 양도가액인데 다만 2번 보실래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통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시가를 보다 미달했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을 낮추면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니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 그거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시가로 하겠다. 그래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부당하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부당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그 가격 인정하지 않고 뭘로 양도 당시 시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낮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즉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거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하겠다. 다음 이번에는 필요경비죠. 필요경비에는 첫 번째 취득가액이 있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있는데 이때 취득가액 그러면 밑에 방가로 2번 개념이 이거예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에다가 그 가격을 지급한 대가에다가 취득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다 더한 것이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에 든 실거래 가격은 다음 각호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 자금, 현재가치로 평가했을 때 차이나는 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사업자가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 가격에 뭐한다?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시가보다 높게 기재가 됐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건 뭐한다? 제외.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으로 가는데 이때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차이나는 금액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취득 가격에 그대로 포함을 시키되 부당하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가 됐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건 제외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 중에 기억 하나만 보세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세 더하고 등록 면허세 냈으면 그거 더하고 옛날에 등록세를 납부했다면 그것을 더하면 되죠.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하면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비용이 발생했다면 취득에 관련해서 그런 비용은 취득 가격에 더한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취득할 때 쟁송,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별도로 지출해서 발생했다면 취득 가격에나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을 더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다른 소득, 임대소득 같은 거 할 때 필요 경비로 이미 들어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금액에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한다? 제외, 인정하지 않겠다. 다음 그 밑에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 얘기는 할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합쳐서 거래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있죠. 일시불로 하면 1억인데 할부 조건으로 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1억 1천만 원이 됐다면 1억 1천만 원을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 그럼 1억에다가 이자 1천만 원도 취득 가격으로 약정이 됐으니까 그 가격 그대로 취득 가격으로 포함을 하되 다만 대금을 지급할 날짜에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연체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4번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치 차금을 상각을 해서 사업할 때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비용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됐다면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가 있죠. 여기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있거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여러분이 분양받을 때 주거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받을 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물 분양 가격의 10% 부가가치세 줍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줬지만 그것은 여기 취득 가격에 뭐하라? 더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죠. 이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취득할 때 별도로 뭐 있어요? 취득할 때 낸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이 있으면 이런 비용을 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에서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있다면 이런 걸 다 더하라 이겁니다. 다만 이때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다른 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공제를 했다면 여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대금을 지급할 때 할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여기에 할부 이자가 포함됐으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을 하되, 약정된 금액을 할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데 지급할 날짜에 지연, 늦게 지급해서 연체료 등이 발생을 했다면 그건 취득 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라. 그래서 자, 지급 기일로 인해서 붙은 연체료 또는 부당하게 시가를 보한 거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런 건 빼라. 이게 취득 가격이에요. 다음, 여러분 교재 260쪽에 보시면 방가로 3번 자본적 지출.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이면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에 지출된 들어간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죠. 자산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시키는 것은 원가성이 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단순히 복구하는 수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죠. 그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면 그 밑에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건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융 거래를 해서 증빙 서류가 확인이 됐을 때 한해서만 자본적 지출을 인정해 주는 거지, 무조건 지출했다고 해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죠. 참고로 만약에 금전으로 지출했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수치 보관하고 있어서 입증이 됐을 때 한해서만 특별히 필요 경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그 밑에 1번 어떤 비용이냐?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인데,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보시면 본래의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용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용도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보세요. 분양받았는데, 자,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뭐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주방이 있을 것이고 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있었던 용도를 변경하는데 공사비용, 이와 같이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로, 거실로, 복도로, 주방으로 되어 있던 걸 화장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방으로, 발코니로 되어 있던 걸 주방이나 방으로 확장을 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변경하는 그런 공사 비용이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든가 방의 벽을 털어서 방을 줄이고 거실로 늘렸다. 이런 용도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주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부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자산 가치가 증가되니까 그것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고, 냉난방 설치 비용하면 보일러를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건 안 되지만 새로운 보일러를 사서 설치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은 인정이 되죠. 냉난방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피난시설, 빌딩에 재난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피난시설을 사적으로 개인이 비용을 들어서 설치를 했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죠. 4번 재해로 인해서 건물 등의 벽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 담장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 그래서 다시 비용을 들어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은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건 아니지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 파손된 걸 복구하는 재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고 그 외 기타 개량 확장 증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던 걸 없애버리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옥탑방으로 주거용으로 공사를 했다. 그런 비용이 용도 변경 개량 비용입니다. 또 단독주택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용도를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방으로 주거용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 비용 또는 LPG 가스로 되어 있던 걸 도시가스 공사로 하면서 부담한 개발 부담금 이와 같은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2번 보시면 박스 밑에 보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쟁송 다툼이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소유권의 다툼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화해 비용이 발생을 했다.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발생했다면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죠. 다만 이와 같은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은 다른 소득금에 계산할 때, 즉 상가 부동산 가지고 한다면 임대 사업을 할 때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필요 경비로 들어갔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이 얘기죠. 다음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이 돼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 있다면 보상금 한도 내에서만 소송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즉 수용 보상금, 수용 재결 절차 등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더 받았다. 이때 소송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도 인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억 들어갔는데 보상금은 9천만 원 받았다. 그럼 1억을 다 인정해 줄 거냐? 아니죠. 보상금 받은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 자본적 지출 보셨고 오른쪽에 261쪽에 보시면 5번, 6번에 보시면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을 법률에 따라 부담했다면 그런 비용도 뭐하겠다? 양도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전 소유자가 부담한 거라면 인정 안 하고 본인이 부담한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이라면 그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본적 지출은 보유 과정에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리고 양도 비용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도 비용은 간접 비용은 안 돼요. 간접 비용은 양도에 관련 간접 비용은 뭐한다? 제외. 간접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광고 비용이 지출이 됐거나 아니면 접대비가 발생이 됐거나 컨설팅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간접 비용이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럼 양도한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접 비용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듯이 증권거래세 납부한 건 주식 팔 때,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의뢰했다면 그런 비용,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법률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 받으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비용 등이 발생을 했다면 그런 비용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중개 수수료, 소개비 있죠? 중개 수수료 또는 공증을 썼다 그러면 공증비용, 인지대 이런 비용을 우리는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금융기관에 가서 또는 사채업자한테 가서 매각을 했다 했을 때 발생한 손실인데, 이때 하나 차이점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발생한 손실은 100%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금융기관에서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만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만기가 되기 전에 1억짜리 채권을 할인해서 1,000만 원 빼고 9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0만 원이 손실이죠. 근데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매각을 해서 1,500만 원 손실 발생했다. 그때는 1,500만 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서 할인했다라고 생각해서 발생한 손실만큼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있으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수치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금융거래했다는 사실이 금융증빙자료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그럼 이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여러분 교재 262쪽 실거래 가격의 특례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요때 특례는 이거예요. 양도 당시 요 가액의 특례, 이러이러한 가격을 양도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취득 가격을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특례. 그래서 첫 번째 예정 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랬죠. 예, 이런 경우는 뭘 얘기하느냐? 요것은 요 얘기예요.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데 뭐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까지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세무서장은 거래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 있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양도할 때 당시 뭘로? 실거래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10억의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10억 주고 샀다고 신고하고 검증받고 등기권리증에 10억의 취득가격이 기재가 돼서 등기권리증이 기재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취득세 내고 끝났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10억에 양도를 했다고 뭐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면 세무서장은 상대방 나한테 취득했다고 여러분 등기했죠. 여러분의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금액 10억을 나의 무슨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부동산 팔고 뭐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상대방 취득세 냈으니까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죠. 262페이지 밑에 1번,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뭐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추정을 해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안 해도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가액을 결정하겠다. 이게 이 얘기고요. 또 하나 2번 요거는 2번은 여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아파트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증여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아파트 오늘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양도가액은 얼마? 10억. 그런데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없잖아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주고받은 가격이 당연히 없지. 그럼 그 부동산의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뭘로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상속 개시, 증여받았으면 증여받기 전후 6개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이죠. 요 기간 안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공매, 수용된 가격 등이 있으면 그런 걸 뭘로?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취득,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그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결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은 상속은 상속 개시 전 6개월, 후 6개월 그 사이에 매매, 공매, 경매, 수용,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런 걸 우리는 시가로 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 가격을 뭘로 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 2번 보세요. 263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하겠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거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이고요. 또 하나는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경정시 무슨 차이? 양도 차익 계산. 여러분 263쪽 보시죠. 자, 추계 결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세무서장은 양도 당시 가격이나 취득 당시 가격을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죠. 원칙은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자료? 증빙 자료가 있지만 그것이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증빙 자료하면 매매 계약서 등이 없어.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무할 수 없다.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장은 인근에 조사한 금액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추계결정, 경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양도가액을 뭘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위로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하느냐?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하겠다. 감정 가액도 없다면 할 수 없이 기준시가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여기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도 원래는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없다면 감정 가액으로 갑니다. 없으면 환산 가액으로 가고
그래도 없으면 기준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양도 당시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갔으면 취득 당시 가격도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라. 그게 아니라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갈 수도 있고, 없으면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없으면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양도 당시 가액을 실거래로 할 수 없어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갔죠. 없으면 뭘로? 감정 가액하고 요렇게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요렇게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격이 없다면 한쪽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얘기예요. 한쪽이 기준시가고 다른 한쪽으로 다른 걸로 할 수 없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예요?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가격이죠. 또 하나, 여러분 263쪽에 보시면 거기 박스에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있죠.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취득 당시 가격을 뭘로 하였으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한다면 이때는 여기 실제로 들어간 이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간다. 계산공제액으로 갑니다. 그럼 계산공제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법률에 따라서 기준시가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계산공제, 비용이 이 정도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데 이걸 계산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공제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의 기준 시가가 있으면 등기됐으면 여기에 3%, 미등기는 0.3%를 일률적으로 곱해라. 그걸 뭘로 한다? 계산공제액으로 하겠다. 참고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 263조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계산공제액 그랬죠. 계산공제액은 다음 장 넘겨보시면 264조 방가로 3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랬어요. 추계결정 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이 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가는데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밑에 박스에 나왔죠. 밑에 부동산은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거기에 100분의 3, 3%를 곱해라. 미등기라면 0.3% 곱해서 나온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는데 그걸 계산공제라고 하죠. 두 번째 칸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는 1%, 그리고 외 기타 자산은 1%. 이와 같이 필요경비는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계산공제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은 이렇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할 때는 이와 같은 계산공제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양도차익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거 이거 중심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요거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265페이지 기준시가 그랬죠. 기준시가. 여러분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죠. 지방세법에 여기 보실래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이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국세에서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기준 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가징수하는 지방세에서는 기준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명칭이. 국세에서는 기준 가격을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 정해놨는데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럼 기준시가는 다른 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토지 하나 보죠. 여러분 오른쪽 교재 보시면 265쪽 1번 토지 그랬죠. 토지의 기준시가는 자 둘로 나눠요. 일반 지역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죠.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런데 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지정지역, 이 얘기는 뭐냐? 투기지역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때그때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을 하죠. 이렇게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일반 지역보다는 가격이 높죠. 왜? 실거래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뭐 또 기준시가도 따라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정지역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요. 배율은 2배, 3배, 4배. 일반,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예요. 일반 지역이 요거 개별 공시지가가 1억짜리고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5억의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요 토지에 토지가 투기가 발생해서 10억의 실거래가 발생을 했다. 그럼 5억의 거래가 이루어지던 토지 가격이 10억의 거래 가격으로 폭등하니까 2배가 올랐죠. 그럼 이것도 2배 따라가야 된다. 얼마? 2억.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2배, 3배 실거래 가격이 오른 것만큼 배율을 곱해서 나온 걸 지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라고 한다. 그죠? 다음 주택은요. 주택은 역시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토지는 이와 같은 개별 공시지가는 6월 1일자로 고시가 되고 우리 주택은요. 주택은 4월 말에 결정을 해서 6월 1일자, 5월 1일자 적용하는데 주택은 단독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그죠? 다음 일반 건물 있죠? 주택을 제외한 건물, 거기에 일반 건물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1회 이상, 한 번 이상 누가 국세청장이 산정해서 뭐하라? 고시한 가격. 그래서 이것은 일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말고 건물,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별 지수, 용도별 지수, 위치별 지수, 그리고 건축법상 어떤 구조물로 되느냐에 따라서 경과 연수, 잔존가치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격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형 상업용 건물이 있어요. 상업용 건물하면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무엇을 건물을 통합하여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누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하겠다. 이게 차이점은 일반 건물은 건물만,
상업용 건물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격이다. 이것이 이런 가격을 우리는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한번 교재 확인하고 가죠. 여러분 265쪽 양가로 1번 토지 1. 일반 지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개별 공시지가 그게 토지의 기준시가고 2번 지정지역 그랬죠. 개별 공시지가이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배, 3배, 4배 이와 같은 배율을 곱한 것을 지정지역의 토지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다음 양가로 2번 밑에 일반 건물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대형 건물은 제외하고 소규모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가격, 구조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고려하여 거기 매년 1회 이상 한 번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격 이건 건물 가격만 고시를 하죠. 그러나 2번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대형 상가 건물이죠. 이런 경우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합쳐서 산정 고시한 가격 일반 건물은 토지 말고 건물 가격만 산정 고시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 및 이와 같은 대형 지정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하겠다.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주택은 일반 주택은요. 일반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이것을 우리는 주택의 뭘로 본다? 기준 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 시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고 필수로 알아야 될 것은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건 뭐냐?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느냐? 첫 번째, 양도 가액은 양도할 때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뭘로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그러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시가에 미달하게 이 얘기는 양도가액을 낮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가? 매매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허위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양도가액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대신해서 계산할 수 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없거나 허위로 기재해서 인정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요거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필요경비죠. 이때 필요경비의 첫 번째 부승가의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 거기에다가 취득세 낸 거 등록세 그리고 소송비용
화해병, 기타 부대병 하면 중개인 수수료 또는 법무사 비용 등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가라.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거.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냉난방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재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비용은 자산 가치가 증가됐죠. 그래서 복구 비용은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건 아니지만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걸 복구하는 건 특별히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에 또는 그 외에 장애물 철거 비용이나 소송 비용, 화해 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 등은 지출했을 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그 외 금융거래죠. 금융거래 이런 증빙 자료가 비치되어 있을 때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 양도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들어간 비용, 공증서면서 공증비용이나 인지대 소개비,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해서 발생한 손실 이런 비용이에요. 또 하나 취득 가격은 이 지급한 대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왜?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그죠? 인정할 수 없다. 왜? 허위로 기재됐으니까. 이래서 추계 결정할 때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과세표준 계산으로 들어가죠. 이번 시간은 양도 차익 계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